인터넷에 익명으로 혐오성 댓글을 달아온 수원지법의 이모 부장판사가 결국 사직서를 내고 법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패러디물을 페이스북에 올렸던 이정열 전 부장판사가 문제의 막말 판사를 고소했습니다. 비겁하게 익명으로 숨어서 비방 모욕하는 언사가 무척 불쾌했다고 밝혔는데요. 문제의 판사를 고소하기까지 하게 된 취지가 무엇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정열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정열입니다. 예, 최근 만 건에 이르는 막말 댓글 논란의 주인공인 이모 부장판사를 고소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고소하신 건가요? 일단 표면적으로는 그분이 저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쓴 댓글을 단 게 있어가지고 그걸 이유로 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예, 문제의 부장판사는 이정열 전 부장판사님을 지칭하면서 페이스북 치워놓고 내일이나 좀 열심히 하지 뭐 이런 내용의 댓글을 달았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그런데 결국 이모 부장판사는 사직서를 냈고요. 지난 14일 대법원이 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네네. 문제의 막말 댓글 부장판사 결국 변호사직은 이어갈 수 있는 거네요. 현재로서 법률적인 큰 장애는 없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받았으면 어느 정도 이제 변협에서 변호사 등록을 할 때 심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는데 예. 그 폭이 상당히 줄어든 셈이 됐습니다. 아하. 그러면 사실상 대법원 측에서 징계한 내용이 없는 거네요? 사실상 온 게 아니라 진짜 없는 겁니다. 예.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대법원에서 이 사표를 네. 반려하고 징계를 낼 수도 있었던 거죠? 예, 그렇죠. 그런 지침이 있는데요. 어떤 행위가 직무상 관련된 직무상 위법 행위인 경우에는 사표를 제출하더라도 바로 수리를 하지 않고 징계 절차를 거친 다음에 사표를 수리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사표를 반려하고 징계를 할 수도 있는데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그냥 사표를 수리해버렸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왜 그랬다고 판단하십니까? 일각에서는 대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고 예. 사직한 이모 부장하고 그다음에 대법원 수뇌부하고 예. 공통된 정권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이모 부장이 했던 그런 여러 가지 댓글들이 현 정권을 옹호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같은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보호하기지 제 식구 감싸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공통된 정권 의식이라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색깔이 같다? 예, 그렇습니다. 아하.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 주셨네요. 네. 예, 지금 이제 이모 부장판사에 대한 문제는 공통된 정권에 대한 인식이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색깔이 같기 때문에 좀 어떤 징계까지 가지 않았다 이런 판단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 식구 감싸기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그래서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최근에 보여준 대법원의 일련의 판결들의 경향을 보면 이 정권의 입맛에 너무나 부합하는 판결들을 해왔거든요. 예. 그런데 판결도 판결이지만 이번에 인사 문제에 있어서까지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참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또한 이 이모 부장판사가 올렸던 댓글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댓글 자체는 그렇게 다 살펴보진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문제가 이 분의 행위 자체도 문제긴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사건을 처리해가는 대법원의 행동이라든가 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대법원의 방식이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가 있나요? 네. 첫째는 대법원이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저에 대해서는 인지도 상당히 멀리 떨어진 데로 보내고요. 제가 담당하던 업무도 강제로 바꿔버리고 여러 가지 하여튼 괴롭힘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분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징계조차도 하지 않고 그런 것도 없이 그대로 바로 그냥 앞으로 노후 생활이 보장되는 변호사 자격을 가져나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사표를 바로 수리해주는 그런 것을 한 거에 정파적인 이해만 맞으면 그대로 감싸고 너무너무 불공평하다는 거죠. 그게 대법원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고 그런 대법원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이번에 고소를 택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정열 전 판사님도 인터넷에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하신 바 있고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풍자 사진을 올려서 징계를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정열 전 판사님 사례와 이번에 막말 댓글로 문제가 된 이모 전 부장판사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김명호 교수님 그 문제는 그 진실을 밝혀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비록 법률에도 어긋난다고 하더라도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판단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이명박 전 대통령 그 풍자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건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또 하여튼 두 가지 그 경우에 있어서 공통된 점은 제 어떤 그 개인적인 살인 사욕이나 또 내지는 어떤 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어떤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했던 거였는데 예. 지금 이제 이 부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그 자기 마음속에 응어리지는 어떤 감정의 찌꺼기들을 그대로 표출해낸 거 아닙니까? 순전히 개인적인 문제지 이 공익적인 거하고는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익적인 행동을 한 사람은 징계를 하고 타익에 관련된 걸 한 사람은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가고 이게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로 이제 문제 판사 개인에게 고소를 하신 것인고 뭐 대법원에 문제 제기는 거면 어떤 형태로 하시겠다는 입장이신가요? 보도에도 나오던데 이분이 그 근무 시간에도 댓글을 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공무원상 공무원법상 직무 전념 의무나 성실 의무를 위반한 건 맞거든요. 예. 그럼 이거 당연히 징계 사유가 됩니다. 직무상 위법 행위가 되고요. 그래서 제가 고소를 제기하고 그런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대법원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가 또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가 하는 걸 좀 밝혀보고 싶은 게 이번 고소의 목적이고 제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일반인들이 보기에 또 이런 판단하신 분도 계세요. 이제 부장판사면 굉장히 업무가 많을 텐데 정상적으로 재판 업무 하시면 하루에 뭐 500페이지 이상 읽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판결문 같은 거. 500페이지 읽어가지고는 부족합니다. 500페이지. 그 이상을 5000페이지 하루에. 그렇게까지 읽어야 되는데 언제 댓글을 달았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능력이 아주 출중하시면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저 같은 정도의 이런 그 능력 갖고 있는 사람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대법원에 솜방방이 징계를 했다는 생각 가지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건데 결국 소송이 진행돼도 재판부가 생각을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요? 대법원의 눈치를 본다면 당연히 그럴 것이고요. 예. 그렇더라도 이런 정말 일련에 부당하고 부조리한 걸 보고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그리고 저는 또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돼버렸기 때문에 저조차도 가만히 있는다면 도대체 이거 누가 뭐라고 할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계속 방기하고 방치하고 놔두게 되면 대법원이 정말 오만방대해져가지고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최소한 문제 제기라도 하고 싶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막말 댓글 부장판사를 고소한 이정열 전 부장판사였습니다.